안녕하세요. 관세법인 청진 권동현 관세사입니다. 텀블러, 컵, 수저, 도마, 식품 용기처럼 음식을 담거나 식품에 접촉하는 물품을 수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사람이 먹는 식품에 접촉하는 물건인데 일반 생활용품처럼 쉽게 수입되지는 않겠죠?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자주 받습니다. 텀블러 수입할 건데 뭐 특별히 필요한 게 있나요? 이미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인데도 별도 검사가 필요한 거였나요? 아니, 이런 절차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수입했는데 어떻게 되죠? 검사비나 비용은 다 해서 얼마 드나요? 다 하는데 얼마나 걸리죠? 대부분의 문제는 식품 용기나 텀블러를 일반 생활용품처럼 일단 주문부터 넣은 뒤 시작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식품 용기나 기구들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본체뿐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는 뚜껑, 실리콘, 패킹, 빨대, 기타 부속 자재들까지 모두 신경 써야 됩니다. 제조업체로부터 증명서를 받아야 되는데 수출자만 믿고 대금을 전부 정상적으로 지급했고 또 정상적으로 제품이 한국에 도착했는데 정작 제조사의 협조를 받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사에 필요한 검체 수량이 부족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검체 수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수입에 차질이 생깁니다. 특히 작은 실리콘 패킹이나 부속품들은 시험 검사에 필요한 양이 많아서 넉넉하게 부속품을 별도로 준비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사고 나는 데가 한글 표시사항인데요. 물건이 국내에 도착한 후 한글 표시사항에 오류를 발견하면 스티커를 다시 제작하고 기존에 잘못 붙인 스티커를 모두 제거한 뒤 제품 하나하나에 스티커를 다시 붙여야 되는 사고도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라벨 제작비, 붙이는 인건비, 상하차료, 창고료 같은 비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비용 손실도 큰데 납품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식품 용기 수입은요, 물건이 국내에 도착한 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주문하기 전에 물건의 재질, 구성, 색상, 도면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하고 주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제가 식품 수입 절차 6단계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은 먹는 식품에 대한 내용인데요. 먹는 식품과 식품 용기는 준비할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텀블러, 컵, 수저, 도마, 식품 용기 같은 것들을 수입할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추려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들은 식품 용기나 식기류 수입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를 만나셨잖아요. 우선 전체적인 흐름은 일반 수입 식품과 비슷합니다. 첫째, 수입 식품 등 영업 판매 영업 등록을 준비합니다. 개인 자가 사용이 아닌 판매용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영업 등록을 먼저 진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물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식약처에 먼저 제조사 등록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제조업체로부터 필요한 정보나 서류를 받아야 됩니다. 제조사에게 받아야 되는 정보나 서류는 케이스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상세 도면이나 재질별 색상 정보, 현품 사진을 받습니다. 네 번째, 한글 표시 라벨 시안을 검토하고 제작을 들어갑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물건이 한국에 도착하면 식품 검역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초에는 정밀 검역을 진행하게 되고 2회차부터는 서류 검역으로 진행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식약처 절차가 완료되면 세관의 관세와 부가세,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을 마무리합니다. 통관 후에는 물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태그된 영상 식품 수입 6단계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식기류를 수입할 때는 디자인이나 품명, 크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검사를 위한 구분은 오로지 제조국, 해외 제조업소, 재질, 색상 이렇게 구분됩니다. 줄여서 재해, 재색으로 외우세요. 그러니까 같은 제조사에서 만든 식기류인데 재질과 색상이 같다면 이것들은 서로 호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더라도 재질과 색상이 같다면 같은 품목으로 취급된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디자인인데 같은 품목으로 취급된다면 이 모두가 한 가지 제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각각 식품 검역을 준비하지 않고 한 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디자인, 재질, 크기 모두 동일한데 색상이 다르다면 색상별로 다른 품목으로 취급되는 겁니다. 텀블러 두 개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크기나 재질이 같더라도 색상이 다르면 별도의 검사 항목이라고 했죠? 그런데 보고 계신 이 텀블러 두 가지는 색상이 다른데도 별도의 검사 항목이 아니라 하나의 품목으로 취급됩니다. 왜냐하면 색상은 엄밀히 말해서 식품에 접촉되는 부위의 색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컵의 외부는 이렇게 색상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안쪽을 한번 봐보세요. 식품에 접촉하는 부위가 똑같이 스테인레스이고 색상이 똑같죠? 그럼 이 두 개의 텀블러는 검역 한 건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백화점이나 다이소 같은 그릇 코너를 가보시면 동일한 디자인의 식기류인데 색상이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식기류들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식품에 접촉되는 곳은 대부분 동일한 색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품에 접촉되는 부위의 색상을 통일해야 관리가 쉽고 정밀 시험 비용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같은 디자인인데 색상이 여러 가지인 경우라고 할지라도 제조사들이 식품에 접촉되는 부위는 다 동일한 색상으로 통일하는 것은 바로 이런 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실제로 진열되어 있는 컵이나 식기류들 한번 봐보세요. 재질별로 시험 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각 시험 항목마다 비용이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납 검출은 64,000원, 카드뮴 시험은 67,000원, 포름 알데히드 검사는 91,000원 이런 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시험 비용은 예시일 뿐이고요. 정확한 비용은 시험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질별로 검사 비용을 알려드리자면 실리콘은 약 50에서 60만원 정도, 폴리프로필렌은 약 15에서 20만원 정도, 스테인레스는 약 30에서 40만원 정도, 나무재는 약 70에서 8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재질 이외에도 재질별로 대략적인 검사 항목 시험 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같은 재질인데 색상이 두 가지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재질이 두 가지니까 두 번 시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재질이더라도 색상이 다르다면 시험 비용은 2배가 되는 겁니다. 일하다 보면 한 번씩 내부 색상이 정말 여러 가지인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요. 이렇게 되면 딸랑 2개 수입하는데 검사비가 거의 10배가 넘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수입을 포기하고 폐기하시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구매할 텀블러나 식기류를 구매하실 때 이런 색상에 대한 부분도 꼭 신경 써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제발요. 제조업체로부터 받는 자료는 보통은 공장 등록증, 재질에 대한 도면, 현품 사진, 색상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실리콘 고무를 사용하거나 PET 같은 재질을 사용한 식품 용기는 경우에 따라 특별한 증명서나 어떤 공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로부터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수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잘 챙겨주는 제조사들은 서류 리스트 보내주면 거의 다 잘 챙겨주긴 합니다. 그런데 간혹 제조사에서 소극적인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한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해야 됩니다. 이 조치라는 것은 케이스마다 모두 다른데요. 원하는 서류가 없다면 필요한 정보를 꾸리거나 특정한 양식이라도 만들어서 활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일 좋은 건 구매하기 전부터 수출자로부터 이러한 자료에 대한 약속을 미리 받아둔다면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겠죠? 식기류들을 수입하려면 한글 라벨을 부착해야 됩니다. 국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인데요. 한글 라벨은 개별 제품마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스티커가 아니라 미리 인쇄해도 되고 소포장 박스에만 붙여도 됩니다. 붙여야 되는 기준은 최소 판매 단위 수량에 부착하는 겁니다. 이 한글 라벨은 굉장히 민감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한 글자라도 오타가 있거나 필수 정보가 없다면 뜯고 다시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 창고에서 붙여야 되는데 이게 인건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수량이 많으면 수백만 원은 쉽게 깨지게 되는데요. 단순히 부착하는 인건비 비용뿐만 아니라 화물 상하차하는 비용, 라벨 제작 비용, 인쇄 비용, 창고료 모든 비용들이 다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건요. 사전에 라벨 시안을 정확하게 제작하고 해외에서 라벨 부착 작업까지 모두 다 끝내놓고 수입되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물론 제조사가 작업을 안 해준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부착해야 되겠죠? 만약 제가 식기류를 구입한다고 한다면 해외에서 라벨 부착 작업까지 모두 해주는 곳으로 선택할 것 같습니다. 처음 수입할 때부터 몇만 개씩 컨테이너로 수입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100kg 기준으로 먼저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왜 하필 90kg도 아니고 50kg도 아니고 100kg냐? 100kg 정밀 실적을 가지게 되면 그 뒤에 많은 물량이 수입되어도 서류 검역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100kg보다 적은 물량으로 수입해서 정밀 시험을 진행하게 된다면 향후에 100kg가 넘는 물량이 들어오면 다시 정밀 검역을 해야 됩니다. 대신 이 경우에 정밀 검역 비용은 나오지 않긴 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경우라면 100kg 기준으로 먼저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매번 소량만 수입하실 계획이시라면 굳이 100kg에 맞춰서 수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예 전략적으로 시험 검사 결과 부적합 리스크를 줄이거나 초기 운송비를 절감하고자 한다면 이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상황별로 케이스마다 판단하고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식기류, 그러니까 식품과 접촉하는 물건을 수입할 때 확인해야 될 내용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추려서 설명드렸습니다. 식기류는 사람이 먹는 음식에 접촉하는 물건이다 보니 생각보다 고려할 게 많고 수입 절차가 복잡합니다. 하지만 철저히 준비한다면 충분히 수입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식품 수입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 영상 제작할 때 참고해서 비디오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풍요를 위하면서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